보기에는 그 당시 아직도 너무 많이 힘이 들어서 이제 저희 가족 대표로 이제 큰 매형인 저희 신랑이 이제 이륙할 때부터 이제 영상 화면은 비행기가 조종사가 비행기 바깥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보이는 영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다급하게 이제 이젝션 두 번 소리가 외치지면서 뭔가 정민이의 거친 호흡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용쓰는 그런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한 10초, 11초 정도. 그러면서 이제 앞에 보여지는 영상은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정말로 민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민이가 거기로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용쓰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얘가 탈출을 못한 게 아니구나. 탈출을 안 했구나. 라는 거를 저는 이제 그때 확신을 했어요. 공군 전투기가 야산에 추락을 했습니다. 산자락 한 켠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수원 비행장을 출발한 전투기는 이륙 직후 엔진 화재 경고등이 켜졌고 이어 기체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8km 떨어진 경기 화성시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당초 군 당국과 소방 당국은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심대위는 결국 순직했습니다. 참 군인은 달랐습니다. 추락하는 전투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작년 1월 11일에 일어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고 심정민 소령이 93년생이거든요. 예, 당시 결혼 14개월 차여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셨었구나. 네, 오늘 고 심정민 소령의 유가족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또 모셨거든요. 멀리 대구에서 와주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심정민 소령님 가족분들이신데 어머님이시고 아버님 그리고 네. 누님이시죠? 네, 저는 큰 누나예요. 1남 2년인데 정민이가 막내고요. 저는 이제 9살 많은 큰 누나고 밑에 이제 작은 누나는 7살 터울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저희 집에 막둥이 아드님이셨구나. 네, 맞아요.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라 함께했던 시간을 꺼내놓고 오랜만에 웃고 있는 날 보며 잘 지냈었냐고 물어보네. 저희가 너무 죄송하지만 그날 사고의 기억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날 처음 사고 소식을 들으신 건 혹시? 우리 정민이 동기 엄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정민이 엄마, 정민이 소식 들었어요. 그러길래 아니요, 아무 소식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정민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탈출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고 났다는 소식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처음에. 누님은 그러면 언제? 이제 여동생 통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동생이 탔던 비행기가 지금 추락을 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내가 무슨 소린가 싶어서 했더니 언니 지금 일단 정민이가 탈출했대. 병원 알아놓을 테니까 언니도 형부랑 올라오라고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사무실에서 엄청 크게 비명을 지르고 저희가 비행 전투단에 전화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연락을 하고 뉴스 검색해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근데 차마 운전해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가는 그 라디오에서 그때 그런 뉴스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제 동생이라고. 그래서 제 동생이 죽었으면 어떡하냐 하니까 택시 아저씨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조종사 신모대위는 비상탈출을 알리는 무전을 2차례 송신했습니다. 당초 군 당국과 소방 당국은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탈출을 한 거라고 생각, 모두 다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 아들은 뭐 제가 자랑이 아니라 그 동료 조종사라든가 이야기 들어보면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 친구 동료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 비행기 누구야? 그 심정민. 아, 그럼 걱정 마. 정민이가 운동신경 뛰어나가지고 사고 났더라도 동료들도 심정민이라면 탈출했어. 그렇게 안심하고 왔는데 나중에 속보 보고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이제 고인이 되신 거는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데 저희를 데리러 오셨던 부대 분께서 계속 찾고 있는데 영현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다고 하는데 왜 못 찾으시지? 근데 그 말 뜻이 이제 정민이가 산화를 했다는 말을 그렇게 해주신 거였고, 죽었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민이 손을 잡아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발을 보고서 네, 정민이 발이 맞구나 하고 형부랑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탈출한다고 무선 교신을 했는데 왜 탈출을 좀 안 하신 건지. 이젝션을 2번 정민이가 외쳤다고 해가지고 정민이는 분명 살고 싶어 했을 거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시간에 엄청 많은 두려움과 많은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저희 먼저 가족 생각으로는 기체에 결함이 있어서 이제 정민이가 탈출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었어요. 가족분들이야 뭐 선명하게 당연히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때 전투기가 추락할 당시에 현장에 가까이 있던 목격자분들이 이제 그걸 정확히 또 보셨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접한 데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그런 굉음이 들리면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밖으로 나왔더니 이미 불이 붙어서 산에 불이 이쪽 교회 쪽으로 이렇게 번져오는 상황이었어요. 비행기 머리 부분이 이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동체가 길게 해서 꼬리가 이렇게 꼬리 쪽이 들리고 여기는 이렇게 푹 박힌. 그 여기는 뭐 그 폭발하면서 불이 막 북거려서 여기 자리는 다 시커멓게 탄 자리였죠. 여기서부터 저 앞에까지 이렇게 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낙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저희 교회나 아니면은 그 밑에 마을의 집에, 근데 더 일찍 만약에 탈출을 했다 그러면은 요 산 바로 너머에 학교도 있고 그 정남면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떨어졌으면 더 피해가 심했겠죠. 당시 비행기가 상하로는 작동이 안 되고 좌우로만 움직임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심정민 소령이 선택을 한 거죠. 가족들은 언제 그럼 확신을 하신 거예요? 확실히 안 거는 부대에서 저희에게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날이 있거든요. 그날 이제 블랙박스도 공개를 해주셨고, 그럼 블랙박스를 확인을 그거를 보기에는 그 당시 아직도 너무 많이 힘이 들어서 이제 저희 가족 대표로 이제 큰 매형인 저희 신랑이 이제 이륙할 때부터 이제 영상 화면은 비행기가 조종사가 비행기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보이는 영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다급하게 이제 이젝션 두 번 소리가 외치시면서 뭔가 정민이의 거친 호흡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용쓰는 그런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한 10초, 11초 정도. 그러면서 이제 앞에 보여지는 영상은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정말로 민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민이가 거기로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용쓰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얘가 탈출을 못한 게 아니구나. 탈출을 안 했구나. 라는 거를 저는 이제 그때 확신을 했어요. 공군은 고심정민 소령이 민가를 회피하기 위해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